광양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금은방 2곳을 잇따라 털었습니다. 경찰은 발생 15시간 만에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2달 전 광주에선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3명이 금은방을 털다 모두 붙잡혔습니다. 최근 보행자와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70대 중증 질환자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택시기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에 진출한 광주FC가 경영은 낙제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도와 안개로 1년에 120일 동안 섬을 오갈 수 없었던 흑산도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떨칠 수 있게 됐습니다. 흑산도와 홍도를 손쉽게 여행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양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대담하게도 금은방 2곳을 잇따라 털었습니다. 경찰이 발생 15시간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는데요.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3명이 금은방을 털다 모두 붙잡히는 등 간큰 10대들의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광양 시내의 한 금은방. 문 앞에 선 남성 2명이 공구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범행 시간은 불과 1분. 이후 이들은 또다시 걸어서 2.4km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6천여만 원가량입니다. 쿵쿵 물 깨는 소리가 났다니까요. 사람 문 앞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니까는 그리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경찰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16살 A군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광주에서도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3명이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10대가 유리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4천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현장 인근에 오토바이를 대기시켜 놓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3명 중 2명은 중고교생, 나머지 1명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당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강탈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철없는 10대들의 대담하고 무모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범행을 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달 택시가 보행자와 SUV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택시 운전기사는 70대 중증 질환자였는데 이 사고 이전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가 길을 걷는 한 남성을 그대로 덮치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죽지 않았을까? 천만 다행으로 이 정도 또 다친 것도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박은 적도 없고 그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에게 돌진한 택시는 연이어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나한테 이렇게 와서 따지느냐. 사고를 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냐.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택시는 이곳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에게선 혈중 알코올 농도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개인 택시기사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자였습니다. 운전 중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약 4에서 5% 정도 되고 뇌전증이랄지 뇌졸중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택시기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항스러운 데가 원활치 않다고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2가지 먹고 있어요. 경찰서 보고 내 차가 내가 사고 난 줄 전혀 몰랐어요. 작년에 사고나 재작년에 사고 났을 때 그때 그만둬야 된디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규정이나 법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운행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두 운전자 본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고가 있으셔도 경찰서에 사고 처리만 안 되면 계속 개인 택시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현행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 검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설날에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연사로 위장을 시도했던 5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설날 당일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뒤 119에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현재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에 진출한 광주FC가 경영은 낙제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진행했는데 50점대 점수에 그쳤습니다. 강도 높은 인적, 물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KBC가 입수한 광주FC 경영평가 보고서입니다. 전체 경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53.9점에 머물렀습니다. 세부 경영평가 점수로 보면 리더십과 전략 부분에서 12점 만점에 4.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재무 예산 관리 부분에서 9점 만점에 3.5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광고 수입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약 사항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내부 감사나 이사회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 직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부 리그 전체 11개 구단 가운데 1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좌석과 주차 등 시설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화장실 청결 관리나 식음료, MD 상품 등 관리 부분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에서도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2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당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개선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광주FC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처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평가를 한번 받고 내가 가겠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조직하고 그래서 이원화를 완전히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1부 리그 승격에는 성공했지만 경영에서는 낙제 평가를 받은 광주FC.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신안섬 주민들의 수건이자 전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 흑산공항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자 신안 군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120일 동안 섬을 오갈 수 없던 불편함을 떨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등 남은 절차의 만전을 기해 연내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60대 주민 이상원 씨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승인 소식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몸이 아프고 가족일이 생겨도 강풍과 안개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발이 묶였던 섬사람의 서름을 떨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도 설레고 이게 좀 살맛이 나겠구나. 이제 도서의 섬에서 산다는 것이 이제는 그 비행기가 다님으로 인해서 육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흑산도는 기상 악화로 연간 120일가량 여객선이 끊겨 육지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 공항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 훼손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흑산공항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울릉공항은 공사를 시작했고 가덕도 신공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수건을 해결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흑산공항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 편의성이 보장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흑산공항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대폭 이제 편의성이 확충이 돼서 목표한 2026년 개항을 위해서는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공원 지역 해제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제약 요인이 줄었고 지난 2017년 턴키 방식으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돼 있어 중단된 실시 설계도 곧바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250만 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 명절 이후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크게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12개 의료기관에 장염으로 내원한 환자 검체 121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66%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1월 초 44%와 지난해 설 명절 이후 검출률 2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는 4월엔 10년 만에 순천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시 개막합니다. 이형길 기자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번 박람회의 특징, 순천시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노관규 시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 4월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시 개막을 하죠.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요. 어게인 2013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박람회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물경 예산도 2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초매머드 행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니 탄소 제로니 기후변화니 ESG 경영이나 알듯 말듯하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지키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됐고 지역의 중소도시들이 가야 될 방향들이 정확하게 이걸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천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시면 천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뒤에 이 순천이 남해안 벨트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어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 사람, 권력이 다 수도권 벨트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극체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도권 벨트가 대한민국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대한민국 발전을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도권 벨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는 국토 여건상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나누어질 수 있는 곳이 남해안 벨트입니다. 남해안 벨트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길게 펼쳐진 벨트들입니다. 그런데 순천과 여수와 광양 이런 곳이 이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있고 그래서 적정한 인구 규모와 함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벨트의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남해안 벨트의 허브로서 이 박람회 이후에 기능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2023년 순천시 시정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제가 생태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것만 가지고 도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도 순천형의 복지정책을 따로 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중심축을 신생아를 낳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아이가 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들과 같이 키우는 전략들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한 달 동안 200여 명이 전라남도에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한 인원은 205명으로 기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50%를 차지했고 광주 40%, 기타 지역 10%였습니다.